자, 지금 일단 7 월의 금리 가능성이요. 이제 이번에 사실 90% 이상이 나왔다가 81%, 그러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 이상이 나왔다가 지금 81% 까지 소폭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7 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앞으로 나오는 매크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늘 이 선반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남은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봤던 시점이었는데 9 월의 금리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70% 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9 월의 금리 가능성을 거의 반 이상 70% 가까이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파월 의장도 앞으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바짝 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크립토 시장도 그래도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오늘의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포 탐욕 점수가요. 진짜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예요. 어. 지금 48 점까지 무려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37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네. 드렸는데 그래도 공포 상태에서 다시 중립 상태로 넘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시장이 급변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점수가 지난주에는 48점 그리고 오늘도 48 점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 주고 있지만 그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한 상태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볼륨 같은 경우에는 24 시간 거래량이 20% 가량 빠졌고요. 시가총액은 그래도 0.98% 늘어난 상태라는 거. 그래도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지금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강세라는 거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이 비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16 점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알트코인이 좀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매수세가 붙음에 따라서 음. 18 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제가 어제 3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네. 다행히 또 종가 마감 기준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30일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시 하락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은 30일 이평선 아래로 이런 식으로 뚫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3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 횡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다시 하락 국면에 우리가 접어들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구간이 여기 같아요. 이제 전 저점을 어떻게 갱신하고 올릴 것이냐가 굉장히 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종가 마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앵커님이 보셨을 때는 물론 이렇게 꼬리를 달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어. 했지만 네. 그래도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항상 차트를 봐 주셔야 한다는 거. 결론은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론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30일 이평선 위를 뚫고 지금 움직여 주고 있고 앞으로 여기서 중요한 추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다시 내려오면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단을 막고 상단을 막고 상단 추세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돼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대한 추세가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봉 차트를 한번 살펴드릴 텐데 보시면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직후에 또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미증시와 연동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리의 전망, 그리고 현금이 얼마나 시장에 풀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온 직후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을 음. 하면서 위로 올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워낙 파월 의장이 그동안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긍정적인 신호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65%를 차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구간이 급격한 속도로 나와 줘야지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 여전히 너무나도 도미넌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음. 도미넌스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때를 한번 노려 보셔야 해요. 자, WTI 유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JP 모건이 말했던 130달러는 가지 않았고 다행히 지금 62달러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꽤 심했어요. 그래서 이 유가로 브렌트유로 뭐 WTI로 이 선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 보니까 뭐랄까, 이번 중동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비트코인이 아니었나, 우리 크립토 시장 투자자분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미증시는 생각보다 개장 직후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약간 총대 메고 이렇게 맞아준 음.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뭔가 시장에서는 숏 하시는 분들을 다 위아래로 털기 위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ETF 유입량을 한번 살펴드릴 텐데 도리어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487만 달러가 하루 만에 비트코인 ETF에 유입이 됐고, 그리고 우리 하나로 치자면 67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일 때, 그리고 중독 리스크가 나올 때 도리어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고, 리테일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소액 투자자분들만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위험할 때 공포의 사고, 뭐 음. 우리가 "환희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독 리스크가 일어났을 때 도리어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심리로 기관들 입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봤고 오늘은 제가 어 이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체인 데이터요. 네.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 말 그대로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데이터를 의미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누가 사고 얼마나 사고, 그러니까 큰 고래들이 얼마나 샀으며, 아니면은 작은 손들이 얼마나 샀으며,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지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옮겨냈으며, 이런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처럼 PER이라든지 뭐 PBR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암호화폐 시장의 재무제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수익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뭐 11만 달러에서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거기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의 수요율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가 수요 모멘텀이라는 온체인 데이터인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수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지금 비트코인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팔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초록색 구간이 이렇게 스파이크 구간이 올라온 부분은 비트코인의 수요 모멘텀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아래로 내려온 부분은 수요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 구간이 빨간색으로 굉장히 스파이크가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가격은 실제로 높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수요는 그만큼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그럼 높게
유지가 잘 되고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따라붙지 않았지만 매도세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우리가 역사상 백테스팅을 해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이어지고 있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디지털 골드라는 음. 별명이 붙기도 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워낙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수요 모멘텀이 급락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잘 지지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비트코인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했던 구간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렇게 수요 모멘텀이 위로 스파이크 구간이 강하게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비트코인 ETF 호재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급상승했던 구간에서도 비트코인 수요 모멘텀이 급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11만 달러를 돌파를 했을 때도 수요 모멘텀이 완전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재차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이만큼 강한 매수세와 수요 모멘텀이 뒤따라 붙어줘야 한다는 거. 아직까지는 심리가 조금은 관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인데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사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도 그렇고 불장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음. 진짜 이제 21년도 17년도처럼 불장이 오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앵커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렇게 모멘텀이 조금 부족할 때 과연 이 비트코인이 재차 11만 달러를 돌파를 해서 뭐 아니면 뭐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까요? 일단은 제가 코인 랩소디 하면서 네. 가장 크게 뭔가 파악을 했던 거는 물론 이 상승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반복되다 보니까 오. 그런 플로우들을 확인해 봐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 많이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역사는 그리고 반복되고 네. 차트도 반복되고. 네. 차트도 그렇게 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사실 전문가들도 이제 "강세장이 곧 올 것이다."라는 입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어. 되는데 네.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34%가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9% 정도는 "약세장은 오더라도 비트코인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음.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제가 첫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 전체 알트코인 시장의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수급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반면 23%는 "강세장은 끝났고 이제 약세장 시작이다."라는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하는 건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이라는 쪽에 가깝고 가격이 흔들리고 지금 전쟁 이슈도 많이 터지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끝난 시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관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드릴 텐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머니 마켓 펀드라는 음. 걸 MMF 차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자율이 높은 제가 설명드렸죠.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더 음. 좋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 예금보다는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뭐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데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머니마켓 음. 현금 펀드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고 어떤 데이터를 그럼 확인을 할 수 있냐? 이 MMF 펀드에 들어간 돈이 지금 1조 4천억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인데 단순히 많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록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은 너무나도 지금 시장 장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변동성 자산보다도 이렇게 안전자산 펀드에 조금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자나 받으면서 좀 기다리자.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총알이 많다라는 거고, 진짜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호재가 오고 불장이 왔을 때는 이 MMF 자산도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뭐 PC 발표도 남아 있고, 또 오늘 밤에 또 한번 파월 의장의 증언이 남아 있는 날이죠.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을 함께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 랩소디의 진행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